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필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맞는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카메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라고 하면 컴팩트 카메라부터 미러리스, DSLR, 전문가들이 쓸 것 같은 그런 카메라들도 굉장히 많죠. 제조사들도 니콘, 캐논, 소니, 파나소닉, 제가 나열할 수 있는 이름들만 나열을 해보았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4가지 정도가 되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 중에 단 하나의 카메라만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이것저것 사볼 여유가 충분하다면 아무 카메라나 그냥 구입하면 되겠죠. 가장 좋은 카메라로 구입을 하면 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는 카메라를 얻어야겠죠.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카메라에 대한 리뷰도 보고 스펙도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카메라가 정말 나에게 좋은 카메라인지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내가 이 카메라를 얼마나 잘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카메라가 너무 거추장스럽거나 챙기고 나가야 할 게 너무 많다, 무게가 너무 나에게 무겁다, 이렇다면 아무리 사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기를 들고 나가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찍을 생각을 잘 못하죠. 사진을 찍으려면 이제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진을 많이 찍어봐야 하는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진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사진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들고 다니기에 부담 없는 카메라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스펙으로 나와 있는 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매장에 가셔서 카메라를 만져보고 조작을 해보고 이 정도면 내가 들고 다니기에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는 비록 좋은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거나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만족시켜주기 어려운 카메라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카메라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집어서 사용을 해보고 사용을 해봤을 때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매장에 직접 가셔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조작을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들과 리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글로 적은 것일 뿐이고 수치일 뿐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에 가셔서 만져보고 선택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결국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사이트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렸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매장에 가셔서 만져보고 찍어보고 여유가 되신다면 그 카메라에 맞는 메모리를 들고 가셔서 매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메모리에 사진을 찍어서 내가 담아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셔서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직접 결과물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카메라 액정 말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셨을 때에 만족감이 드는 카메라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건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무엇인가 비싼 물건을 살 능력이 충분하시다면 금액은 상관없이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구하고 있죠. 카메라를 꼭 신품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새 제품을 구입해야지 마음이 놓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고를 사라고 꼭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사진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일단 뭐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가격이 싼 제품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찍어봤는데, 아니면 좀 수개월 정도를 찍어봤는데, 아, 사진 생활이 너무 재밌다, 아, 이걸로 정말 열심히 사진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고가의 장비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카메라를 100만원을 주고 신제품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내놨는데 뭐 70만원으로 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다시 제가 되팔 때는 65만원? 60만원? 정도 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카메라보다 내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다면 비양심적이겠지만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사용을 해보고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중고로 제품을 잘 사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게 좀 어불성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고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카메라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면 사실 카메라를 사고 나서부터는 사진에 대한 흥미를 좀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좋은 카메라를 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상 내가 기대했던 생활과는 좀 괴리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진을 정말 매일 들고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예술 같은, 내가 원하는 블로그에서 봤던,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봤던 그런 사진들을 찍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 결과물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빨리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카메라를 샀나 하는 자괴감도 어느 정도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신중한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신중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게 되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기대감에 따른 실망도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은 항상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 카메라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들고 빨리 밖으로 사진을 찍으러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진을 빨리 밖으로 나가서 찍으시고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보시고, 내가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카메라가 더 이상 지원해주지 못한다면 그때 기기 변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약간의 제약으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때는 그 표현의 한계를 넓혀주는 카메라를 찾는 게 맞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기기 변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카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카메라로 지금 당장 나가서 사진을 찍고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즐겁게 사진 생활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즐겁게 사진 생활을 같이 해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